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절대 급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기준점만 딱 잡고 움직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딱 해석을 하시고 분석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 이노텍도 제가 계속해서 사세요 모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에는 실적이 기반이 되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안 사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후회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도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또 올리고 위에서 더 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쫙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딱 드리면은 너무나도 지금은 명확해요. 글로벌 증시랑 별개로 국내 증시는 28일까지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에 따라서 수급 탄력 저하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내년에도 이익이 증가를 하고 실적 개선이 가능한 실적주 위주로 조정 시에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꼭 분할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시고 실적주를 보셨다라고 하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뭐 종목을 많이 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확실한 것만 갖고 가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편안하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수익적인 부분이 났는데, 이것도 실적주, KNJ도 실적주, MBT는 뭐 메타버스 였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뭐 20%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고, EM텍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실적주, 이렇게 실적주 EM텍 이런 거를 추천을 한 사람이 여러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막 찾아보시고 하셔도 EM텍에 대해서 언급을 한 사람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송원산업도 결국에도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 이것도 실적주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 이노텍도 여러분들 실적주였다라고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막 이거 드리고 저거 드리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정말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익 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직장인 분들도 충분히 여유롭게 따라 할 수밖에 없는 LG 이노텍 직장인 분들,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쉬웠잖아요. 그냥 사두고 분할로 매집을 하고 끌고 가면은 수익. MC넥스도 분할로 사두고 끌고 가면은 수익.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3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회비를 비싸게 받고 싶진 않아요. 그냥 좀 싸게 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보통 비싸고 막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회비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뭐 직접 가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 별게 없어요. 저보다도 시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로 제 손목을 걸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회비에 대한 걱정보다도 편안하게 오셔가서 같이 좀 주식에 대해서 제가 써드리는 글들도 보여드리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가격을 다운시켜 놓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막 여기저기서 힘들다 하는데, 회비 비싸게 받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식을 하는 건데. 그래서 하루에 5,000원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착순 딱 10분만 진행을 할 거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뭐 리치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부터 유튜브 영상 매일매일 시청한 애청자예요. 너무나 꼼꼼하고 정확한 시황 정리해 주시고 계속 관리해 주셔서 직장인인 저는 너무 좋아요. 아직 투자금이 적어서 수익 인증이 많이 부끄럽지만 항상 뒤에서 리치님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수익 인증을 올려주셨어요. 포트를 올려주셨는데, 여기 여러분들 빨간색 보이시죠? 다 포트가 다 빨갛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또 있어요. 7월에 처음 주식을 시작하고 다른 유료방에서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이 비싼 데 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시황에 대해서 분석을 잘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슈퍼리치님을 알게 되었고 믿고 따라가 보자 해서 자금 손실을 많이 메꾸고 있네요. 아직 주식으로는 플러스는 못 봤지만 머지않아 수익권으로 갈 예정이라 생각합니다. 분할 매수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고 매번 길게 써주시는 자세한 시황 정리를 보며 스스로도 매수 매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중입니다 라고 써주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보면은 혼자 있으면 벌써 팔았을 건데 도움받아 더 큰 수익 올린 것 같아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 계시고요. 여기서 보면은 애기 사진이랑 자 수익 감사드립니다, 다른 종목에 너무 물려있어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가입을 했는데 아침에 저 정신없는 와중에도 추천 종목 꾸준히 수익 나고 있어요. LG이노텍은 시드가 없어서 한 주밖에 못 사서 조금은 아쉽지만 새 아기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도 사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말 되세요 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세요. 그만큼 저는 그래요. 항상 여러분들이 뭐 빨리빨리 수익 나고 사자마자 급등이 나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좋기는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뭐 다른 유명하신 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타로 해서 큰 돈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대신 우리는 확실한 거를 사서 수익을 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회전을 빨리 시켜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적습니다. 자, 그래서 뭐 NKMX 이런 것도 수익적인 부분이 나고, 또 다른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마이주님께서 슈퍼리치님 1년을 같이 했습니다. 정말로 저랑 1년 동안 같이 하신 분이에요. 하락장에도 슈퍼리치님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안심시켜 주시고 분할 매수 꼭 하도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연장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년엔 더 많은 수익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LG이노텍 수익 나는 거 이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라면은 별거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적인 부분을 잘 뜯어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여기서도 포트 자체를 아예 인증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뭐 심택 같은 경우에도 59%의 수익적인 부분 뭐 인증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셔야 돼요. 지금 심택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조금 확대가 안 되는데, 자, 제가 뭐라 그러면서 28,500원 이하로 심택을 추천을 드렸냐면은 대형주 반도체는 바닥은 형성은 했지만 모멘텀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근데 반도체 섹터 중에서도 단기로 모멘텀이 가까운 DDR5 양산 수혜주 중에 하나가 심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늦게 오셔가지고 심택을 못 사신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린 게 코리아 서키트 이런 거 딱 보시게 되시면은 15,500원 이하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심택이랑 코리아 서키트가 묶이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만 수익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편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28,200원 고점을 뚫고 나가는 부분, 근데 코리아 서키트를 못 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심택에 대해서 또 추천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종목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같이 묶여서 줄줄이 엮여서 올라가는구나, 실적적인 부분을 놓고 따져보면은 코리아 서키트가 당연히 좋은데 기관이랑 메이저들이 선택을 하는 거는 심택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늦게 오신 분들은 안 간 것들에 대해서 좀 보시라고 추천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여러분들 둘 다 상승적인 부분 편안하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말로 인증샷이 너무나도 많이 왔어요. 지금 너무 많이 왔어요. 인증샷이 진짜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뭐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을 정리를 다 못한 상태인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위메이드 같은 거 9%대 16만원 이하로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그 다음에 EM텍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추천을 드렸던 거고, 지금 보면은 EM텍 뭐 22%, LG이노텍 18%, 컴투스홀딩스 20%, 심택 61% 이런 거 다 수익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직장인분들 안 빨라요. 안 빠르고도 우리가 편안하게 자산을 늘려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 잘 사면은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자산을 크게 늘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오래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또 인증을 보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200% 이상의 수익 인증이
편안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잘 사서 끌고 가시면은 수익 인증은 편안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수익률 자체도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에서는 실적주를 굉장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 제가 좀 자랑 아닌 자랑, 뭐 영업 아닌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로 실적이 기반이 되고 좋은 종목들을 끌고 가면은 수익이 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증명을 해 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추천주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뭐 티움바이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편안하게 다 수익적인 부분으로 끌고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종목에 대해서 정말로 분석을 많이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느 식의 분석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NK맥스를 가지고 추천을 드려서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무슨 뭐 그냥 제약바이오니까 이렇게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코스닥 150 편출된 동시에 공매도 금지, 이런 것들, 지수 정기 변경 적용은 12월 10 완료, 패시브 자금 유출은 거의 마무리 단계,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리다 보니까는 이런 것도 뭐 10%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종목 추천을 드렸던 거를 또 한번 보면은, LG이노텍은 뭐 뒤에서도 살짝 분석을 해 드릴 거긴 하지만 일단 뭐 편안하게 끌고 가시면 되실 것 같고, 노란풍선도 뭐 꾸준해요. 꾸준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없고, 우리는 충분히 분할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노란풍선이 14,400원인데 뭐 수익으로 올라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45,000원 여기서 딱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편안하게 지금 뭐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 또 보시면은 에코프로도 우리가 11만원 이하로 모아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근데 오늘 뭐 살짝 올라왔어요. 뭐 살짝 올라왔어요. 살짝 112,200,000원 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천천히 분할적으로 이하예요. 여러분들 이상이 아니라 이하로만 천천히 매집을 해 나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에코프로도 실적, 그리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기는 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 실적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드리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석은 솔직히 저 아니면은 못해요. 여러분들 어디 다른 데 가셔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식의 분석이 들어가고 시장에 대해서 큰 틀, 흐름, 이런 것들의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보세요. 자, 요즘은 아침에 확실히 흐름이 빨리 죽어요. 이게 전체 거래량 부족에 따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농담 조금 보태면은 9시 반만 지나면은 지금 막 팔고 싶은 느낌이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최근에 계속해서 동일한 흐름이라서 누구라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오늘 DDR5 쪽이 굉장히 강했고, 대덕전자가 신고가 더 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이것도 우리가 추천을 해드려서 수익이 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신고가, 심택도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더 간다라고 보는 거고, 조금 안 간 것들에 대해서 보면은 무겁긴 한데, 해성 DS 이것도 신고가는 한 번은 뚫을 흐름 자체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DI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은 동진 세미캠, 당장은 요것도 더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드는 부분이, 당연히 뭐 지금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보유자 영역이긴 하지만 움직임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왜냐? 52주 신고가도 아니고 역사적인 신고가예요. 상장 이후에 22년간 움직임 주가가 지금이 가장 비싸요. 그래서 이 신고가라고 하는 거는 결론은 물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수익이거나 크게 수익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안 나온다라는 측면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풀이도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느끼셔야 되는데, 어디 비싼 데 가봤자 이런 풀이를 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말빨이 안 되고 영업이 안 되는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써드리는 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은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외에 시장 대비
어제 종가 대비했을 때 좀 강한 거는 여행 카지노 쪽 자리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면서 흘러내리던 자리에서 오늘은 대부분 21선에서 머리를 드는 자리였다. 그래서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 참 좋은 여행 노란풍선은 우리가 같이 모아가는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다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호텔 신라 사고 파라다이스 사고 강원랜드 사고 뭐 참 좋은 여행 사고 모두 투어 사고 뭐 대한항공 사고 다 살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는 선택을 하셔서 우리가 움직임을 끌고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후에 덱소노미 이게 있어요. 이거는 관련주라고 해봤자 원전 아니면은 대체 에너지 쪽, 그리고 뭐 풍력이나 태양광인데 CS 윈드가 굉장히 바닥권이기는 하지만 조금은 지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게 그 각국 정부나 환경 단체들의 속셈을 알고 나면은 저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일회용 빨대, 플라스틱 용기 이런 것 때문에 바다 생물이 위험하다, 멸종위기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빨대 같은 경우에는 바다 전체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0.03%라고 조사한 게 나왔고, 바다 생물이 죽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어민들의 조업 과정에서 생긴 뭐 그물, 낚싯줄 이런 폐 어구들로 인한 게 거의 99.9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 어느 누구도 입 밖에 꺼내질 않고 있어요. 바다 생물 멸종은 99% 이유가 명확한데 왜 택도 없는 0.03%짜리 원인을 가지고 바다의 생명계를 살리겠다라고 이날린지, 이게 조금은 좀 씁쓸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거기다가 잘 아시는 그린피스는 수장이 중국인이라서 얘네들이 경유차 줄여라, 뭐 플라스틱 줄여라, 빨대 줄여라 난리 치면서도 절대 중국에 넘어오는 미세먼지는 한마디 말이 없어요. 이런 이해관계가 다 있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풀이를 슈퍼리치밖에 못한다.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LG 이노텍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면은 이거는 뭐 안 살 이유가 너무나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4,731억 원으로 상향을 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으로 올해를 마무리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실적주들 중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게 역대급 이런 것들이 붙는 거, 그 다음에 뭐 창사 1회 이런 것들이 붙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사셔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LG 이노텍도 11월 29일 이후에 모든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싹 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도 안 사신 분들은 조금은, 저는 좀 제 생각에서는 좀 아이러니해요. 뭐 저를 못 믿어서 안 사는 건지, 뭐 LG 이노텍을 못 믿어서 안 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 사신 분들은 분명히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다라고 말씀까지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사셨어야지 좀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 이상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지만 워낙에 대형주 한 주가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한번 더 사서 진짜 금액으로 한번 때려버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저는 VIP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주도 팔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주라도 더 사면은 더 샀지 절대로 팔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LG 이노텍에 대해서 좀 많은 설명을 드렸다 보니까는 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뭐 LG 이노텍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또 나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OLED 쪽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뭐 한송 네오텍이라든지 덕산 테코피아, 그 다음에 LOT 백큐um 이런 것들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이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 OLED의 새로운 시장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꼽으면서 관련 기기라든지 신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랑 LG의 OLED 동맹을 하면은 시너지 자체가 굉장히 커요. 뭐냐, 삼성은 내년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컨턴답 OLED를 장착한 TV를 선보이고 급성장 중인 OLED TV 시장에 뛰어들 계획이고,
여기에 LG 패널까지 공급을 받으면은 OLED TV 라인업 자체가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을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를 수 있는 TV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 가격적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수익성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전 세계 TV 시장 1위인 삼성이랑 협력 관계를 통해서 OLED TV 진영 확대,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수익성을 확보를 하면 기대 자체를 하기 때문에 둘 다 윈윈으로 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 OLED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OS 디스플레이, 메타버스를 구현해 주요 기술로 부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애플, 메타버스 뭐 이런 주요 글로벌 업체들도 메타버스 시대에 필요한 AR이라든지 XR, VR 기기 출시를 확대를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애플이 OLED OS 디스플레이 접목한 XR 기기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소니, 그 다음에 LG 이노텍 등 XR 기기 관련 핵심 부품 개발을 추진을 하고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기대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쉬운 흐름 자체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공매도를 막기 시작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항상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매도 맛집 1등이 뭐 LG 디스플레이고 2등이 뭐 OCI다라는 얘기 자체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거랑은 조금의 상관없이 충분히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위에 갖고 계신 분들 편안하게 더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제가 항상 내가 만약에 뭐 이 위치에서 샀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RSI 30 이하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뭐 얼추 잡아서 뭐 나는 24,000원에 1차적인 매수를 했고, 그리고 18,000원에 뭐 RSI 30 이하로 2차적인 매수를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러분들 매수가 자체 평단 자체가 21,000원에 맞아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RSI 30 이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끌고 가신다라고 하더라도 빠질 때마다 비중을 추가하면 정말로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랑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기준점을 딱 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RSI 30 이하를 기억을 하시면은 어디 나가서 뒤통수는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